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더니 할머니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뭐해? 다들 어디 가고 할머니 혼자 있는 거야? 성진이는 친구 만난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나갔어.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는 일 있다고 나갔고, 네 엄마 아빠는 주말마다 운동 다닌다고 바쁘잖아. 바리바리 챙겨서는 운동 간다고 나갔어. 근데 넌 여지껏 남자친구도 없고 뭐 하는 거야? 이러다 성진이가 먼저 장가 간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니까 너도 얼른 분발해서 남자친구 좀 데리고 와봐. 네가 얼굴이 못나기를 했어. 직업이 안 좋기를 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서 데리고 가는 사람은 복댕이를 데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네. 너도 문제야. 아침 내내 그러고 처자고 있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 아침부터 할머니의 잔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할머니 잔소리 때문에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요. 근데 이건 다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니들 만두 좋아하잖아. 그래서 오늘 만두 좀 빚어볼까 해서 준비하고 있어. 만두? 정말이야? 할머니가 빚은 만두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할머니, 그럼 김치만두도 할 거지? 그럼 우리 손녀가 해달라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근데 가족들 다 있을 때 같이 하지 그랬어. 괜찮어. 이따가 네 이모 할머니가 지원 나올 거니까 둘이 하면 금방 해. 그래? 그럼 좀 이따 나도 만두 빚는 건 도와줄게. 그럼 이 할미가 그저 감지 덕지지요. 할머니께서 활짝 웃고 계셨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 할머니가 빚은 만두보다 맛있는 만두를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갖은 야채와 고기, 그리고 김치가 가득 들어간 할머니표 만두를 호호 불며 입에 넣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으니까요. 만두를 먹을 생각에 입에 침까지 고였는데요. 할머니가 웃으며 제게 말을 했어요. 아가씨, 얼른 침 닦고 세수하고 나오던지 하시죠. 예, 마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며 제가 욕실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제가 욕실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이모 할머니께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는 머리에 샴푸를 묻히고는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곧 거실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누군가 거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모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 할머니께 다시 소리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그 불려시 같은 당신 딸도 당장 나오라고 해. 지금 집에 없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가시죠. 당황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가 급히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거실로 뛰쳐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팔짱을 낀 채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기가 막혀 제가 그 둘을 한껏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건 그 애미 그 딸이구만. 어디서 친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어. 넌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다면서 인사하는 것도 못 배웠냐? 집에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말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어디서 친할머니한테 눈까지 치켜뜯고 대들고 있어? 친할머니란 사람의 눈빛은 악독하기 그지없었는데요. 눈빛이 너무나 사악해 보였기에 저도 그 눈빛에 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잔뜩 눈에 힘을 준 채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친할머니가 주먹까지 움켜쥔 채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할머니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급히 우리 할머니 앞을 가로막은 채 외쳤어요. 우리도 찾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뒷감당하기 힘들 거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뭐? 뒷감당하기 힘들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는
손녀가 친할머니를 협박하고 있어. 친할머니란 사람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그 앞을 가로막으며 우리 할머니를 급히 제 방으로 들여보내고는 소리쳤어요. 할머니,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 책상에 내 휴대폰 있을 거야. 그래, 잘난 니네 엄마 얼굴 한번 보자. 똑똑한 의사 며느리가 시부모를 아주 개떡으로 알고 그러나 본데 어디 얼굴 한번 보자. 얼른 전화해봐. 친할머니란 사람이 우리 할머니가 계신 방문을 손으로 마구마구 두드려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버럭한 채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만약 우리 할머니 놀라기라도 하면 당신들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네 친할머니인데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다 필요 없고 엄마 아빠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던지 말던지 하세요. 라며 제가 그 둘을 다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애석하게도 그 둘은 친가 할머니와 고모였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 아빠를 그렇게나 힘들게 했다는데요. 우선 친가 할머니는 분명히 당신이 낳은 자식임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아빠를 그렇게나 싫어했다고 하네요. 생긴 것도 지 할머니랑 똑같이 닮아서 아주 소름이 끼친다니까. 저 눈이 제일 문제야. 어쩜 저렇게 쌍꺼풀까지 똑같이 닮을 수가 있어 그래. 저 정도면 지 할머니가 환생해서 온 거나 다름없지. 그 눈으로 경멸하듯 나를 바라보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 아유 진짜 끔찍하네 끔찍해. 라며 아무 이유도 없이 아빠를 차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아빠와 고모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친가 할머니였지만 우리 아빠에게는 뺑덕 어멈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 아빠는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할아버지라도 챙겨줬다면 조금이나마 덜했을 텐데 할아버지조차도 모른 척한 채 오히려 아빠를 나무랐다네요. 그러게 네가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해야지. 맨날 그렇게 뚱하고 있으니까 네 엄마가 더 그러는 거 아니야. 사내 자식이 그렇게 소심해서 뭐 해먹고 살려고 그래? 라며 더욱 아빠를 나무랄 뿐이었다네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빠는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아빠는 홀로 공부해서 그때 당시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다는데요.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친가 할머니가 비웃듯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서울대 의대, 너 지금 의대 학비가 얼마인 줄 알고 난 소리야?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그럼 너 하나 때문에 네 동생들은 나 몰라라 하고 네 뒷바라지를 하라 그 말인 거냐? 장남이 돼가지고 일찍 돈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보면 볼수록 그 보살님 말이 딱 맞았어. 너는 우리 가정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자식이야. 제가 매 학비를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만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장학생으로 가던지 네가 알아서 해. 어쩜 하는 짓도 지 할머니를 그대로 빼닮아서는 소름이 끼친다니까. 라며 친가 할머니가 소리쳤다네요. 결국 아빠는 등록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고모 할머니께 연락을 했답니다. 친가 할머니가 고모 할머니와 연락하는 것을 워낙 싫어했기에 몰래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데요. 어렵게 만난 고모 할머니께 아빠가 눈물을 삼키며 부탁을 했다네요. 고모,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요. 뭔데 그래. 고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차근차근 말해봐. 그게 사실은 제가 이번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뭐? 서울대 의대? 그게 정말이니? 그럼 경사가 난 건데 왜 죽상을 하고 있어? 고모 할머니께서 의아한 표정으로 묻더랍니다. 고모도 알다시피 어머니가 저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나는 신우이라 싫어한다 쳐도 대체 너한테는 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네가 친가 할머니를 많이 닮긴 닮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 등록금을 못 내준다고 그러고 계세요. 뭐? 그게 뭔 귀신 씹나라 까먹는 소리야. 등록금을 못 내준다니. 아들이 의대, 그것도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못 내준다고 했다고? 네 엄마야 그렇다 치고 네 아버지는 뭐래? 아버지도 어머니랑 생각이 같다고 하면서 그냥 전액 장학금 주는 곳으로 가라고 한 푼도 못 도와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뭐? 진짜 둘 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당장 앞장서. 내가 가서 말해볼 테니까. 그게 고모가 가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아빠가 잔뜩 겁을 먹은 채 고모 할머니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고모 할머니께서 진지하게 다시 물었고요. 근데 진짜로 네가 할머니랑 닮아서 널 싫어하는 거라니?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저도 언젠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는데 어떤 점쟁이가 말하길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로 환생을 한 거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어머니를 벌하러 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낼 거니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대요. 뭐? 점쟁이가? 하긴 니네 엄마가 할머니께 진짜 악랄하게 굴긴 했지. 그니까 지레 겁먹고 그러는 것 같구나. 어머니 말로는 할머니가 많이 힘들게 했다고 그러시던데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 아버지랑 할머니랑 이간질 시킨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랑도 이간질 시키려다 걸려서 연 끊고 살게 된 거야. 그러니 점쟁이 말만 듣고 잔뜩 겁을 먹었구만. 한마디로 도둑이 재발절인 격인 거지.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니까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사는 거다. 고모 할머니께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까지 차고 있다가는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넌 지금 나한테 대학 등록금을 도와달라고 온 거겠구나? 네, 정말 죄송한데 빌려만 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참 신기하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이리 될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금부치를 잔뜩 남기고 돌아가셨거든. 그걸 혹여나 네 엄마가 몽땅 가져갈까 싶어 땅에 꽁꽁 묻어놨지 뭐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내 귓가에 속삭이시고 돌아가셨거든. 할머니께서요? 암튼 그때 그 금부치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엄마 유품이라 도무지 팔 수가 없었거든. 근데 오늘 널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앞을 내다보고 나한테 그걸 맡긴 게 아닌가 싶다. 순간 고모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모습에 아빠가 힘겹게 말을 꺼냈고요. 그치만 그건 할머니 유품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써요? 아니지. 이런 순간이 오면 쓰라고 나한테 맡긴 게 분명한 것 같구나. 그거 팔면 돈이 꽤 될 거야. 네 할머니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었냐면 말이야. 네 엄마 아버지가 악독한 거 알고는 돈이 생길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금부치를 조금씩 사놨었거든. 할머니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이 드셨나 보네요. 그렇지. 네 앞에서 네 엄마 뒷담화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난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보다 처음 봤다. 오죽했으면 네 할머니가 몰래 금부치를 땅에 묻어놨겠니. 우선은 그걸로 대학 등록금 하자.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대 의대인데 당연히 입학해야지.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집에서는 당장 나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던지 해.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조금 멀긴 해도 너한테 그게 낫지 않겠니? 이 사실을 네 엄마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는 걸로 하자. 고모 할머니의 말에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네요. 그때 당시 아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분명히 가족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가족이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만 싶었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아빠는 고모 할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돈으로 무사히 대학 등록금을 냈고 마치 야반 도주를 하듯 집에서 나와서 고모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집을 나왔음에도 친가 가족들은 아무도 아빠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 뒤 아빠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다행히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했던 것인지 장학금도 받고 어찌어찌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은 과 후배로 들어온 엄마가 아빠에게 한눈에 반해서 먼저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돈에 워낙 쪼들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날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자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커플이 되었다는데요. 아빠가 3학년이 될 무렵 하루하루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던 엄마가 외가 가족들에게 아빠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선포에 외가 가족들이 많이 놀라긴 했지만 아빠의 사연을 듣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아빠를 만나보자고 했고 아빠를 보자마자 그 총명함에 결혼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당시 외할아버지께서 사업을 했던지라 많이 풍족한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아빠는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 두 분 다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몇 년 뒤 외할아버지께서 병원까지 개원을 해주셨고요. 한마디로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도록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모양인지 부모님 병원에 쫓아와서는 다짜고짜 쏘아붙였다고 하네요. 어쩜 장남이라는 게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결혼할 수가 있어? 장남은 누가 장남인데요? 언제 한 번이라도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긴 했나요? 뭐? 너 지금 의사 나부랭이 됐다고 막 나가자는 거냐? 그래도 내가 널 낳아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할 수가 있어? 어쩜 하는 짓이 지 할머니랑 똑같은지 소름이 끼친다니까. 친가 할머니 입에서 그 말이 또다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맨날 그렇게 할머니 이야기하는데 대체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겁니까? 온갖 악행은 어머니가 다 해놓고 왜 할머니를 나쁜 사람 만드냐 그 말입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머리 컸다고 이제는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어디서 건방지게 부모한테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어. 니들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기나 해? 매일 밤 꿈에 나와서 나를 못살게 굴어서 지금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야. 친가 할머니의 말에 얼굴을 유심히 확인해봤더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긴 했던 모양으로 정말로 얼굴이 퀭하니 말이 아니더랍니다. 하지만 아빠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기에 냉정하게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친가 할머니를 돌려보낸 뒤 아빠가 고모 할머니께 연락을 해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요. 고모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생겼다고 하더구나. 풍비박산이요? 말도 마라. 그 점쟁이에 미쳐서 지금 집안이 쫄딱 망하기 직전이래.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구나. 라며 고모 할머니께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구구절절 말을 해줬는데요. 고모 할머니 말에 따르면 친가 할머니가 무당에 미쳐서는 전 재산을 탕진했다네요. 그 이유도 아주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께서 매일같이 할머니 꿈에 나타나서는 누워있는 친가 할머니 위에서 조용히 노려만 보고 있었다네요.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 친가 할머니가 문지방이 닳도록 무당을 찾아다녔다는데요. 무당말로는 원한 때문에 증조 할머니께서 친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부적을 써야 한다느니 굿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친가 할머니를 잔뜩 겁먹게 한 뒤 어마어마한 돈을 뜯어갔다고 합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라고 증조 할머니께 잘못한 게 많긴 많았던 모양으로 친가 할머니가 벌벌 떨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무당에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갖다 바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작은아빠와 고모 돈까지 끌어다 쓴 모양으로 친가 가족들 전부가 쫄딱 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말씀하시던 고모 할머니께서 잠시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악랄하게 했으니 지레 겁을 먹은 게 아닌가 싶어. 생각해봐. 조카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던 이유가 우리 엄마를 닮아서라고 했잖아.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못 사는 거라니까.
하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올케 언니를 한동안 죽일 듯이 노려보긴 했었어. 근데 꿈에 우리 엄마가 자꾸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좀 신기하긴 하네. 나는 한 번만이라도 꿈에 나와달라고 해도 절대 얼굴도 안 보여주더만. 어머니가 할머니께 진짜 많이 잘못을 했긴 했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매일같이 꿈에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면 좀 좋았겠어. 우리 엄마가 악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점잖은 양반이 오죽했으면 매일같이 꿈에 나타나겠어. 고모 할머니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친가 가족들이 마치 아빠에게 돈이라도 맡겨놓았다는 듯이 돈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찾아와서는 빚을 갚아달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친가 가족들에게 질릴 대로 질린 아빠는 친가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했어요. 아니죠. 그냥 남보다 못하게 대했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렇게 아빠가 친가 가족들에게 매몰차게 하자 결국에는 그날 아침 집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피워댔던 겁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그날 뜬금없이 나타나서는 친가 할머니가 외할머니 앞에서 난동을 피워댔으니 평소 여리디 여린 외할머니께서 큰 충격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결국 아빠가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친가 할머니와 고모가 끌려나갔고요. 친가 가족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뒤 친가 가족들은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지만 가족 모두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지금은 친가 가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고모 할머니께서 집에 오셔서는 친가 가족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근황을 말하면서 혀까지 내두르다 가셨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할머니 꿈에 여전히 증조 할머니께서 나타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아직도 무당의 의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악한 마음으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